안녕하세요. 은퇴부동산연구소의 노초로 소장입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행복한 부동산 은퇴 설계 관련돼서 계속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 은퇴 설계 관련돼서 제가 지난주에 핵심적인 말씀을 드렸고, 그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금융 부분이 일정 부분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금융 전문가는 아니지만 금융 얘기를 조금 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나올 얘기들은 부동산에 집중한 부동산 은퇴 설계를 저희는 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부동산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은퇴 설계에 중요한 게 지난번 거를 잠깐 복습하면 은퇴 설계에 5가지 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다음에 사적연금, 거기에 주택연금 플러스 수익형 부동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 한번 생각하시고요. 이제 부동산 얘기를 조금 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은 저희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분은 부동산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을 뭐 샀다 팔았다 여러 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시는 빈도가 일반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젊었을 때 전세 계약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매매 계약 몇 번 하시면 그걸로 다 끝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부동산 생애주기라고 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적어도 제가 좀 전에 ACA 한 것처럼 적어도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적어도 3번의 매매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번의 매매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그걸 우리가 표현할 때 갈아타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내가 신혼 때를 바로 집 사는 분들은 굉장히 드물죠. 근데 첫 내 집 마련 시기를 뭐 40대 때나 30대 때 후반에 한다고 하면 내가 은퇴 이후에 그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3번 정도의 매매 기회가 있다. 그 매매 기회만 잘 실패하지 않고 잘 성공하셔도 절반의 성공은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를 시기적으로 우리의 연령대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30대에서 35세 사이가 결혼 시기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때 처음으로 전세, 월세 또는 잦은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0대, 50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해당되고 아니면 30대, 35세 자녀를 두신 분들, 결혼을 앞두고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도 이 말씀을 하나 꼭 드리고 싶어요. 젊었을 때는 고생을 사서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변에 이제 제 40대 후반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평생 자기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사는 친구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서대문구에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중고 때 그 서대문구나 그 인접 지역인 은평구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평생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가급적이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젊었을 때는 사서도 고생한다고 하는데 처음 내 집 마련하는 그 곳, 장소, 그것은 가급적이면 좀 고생스럽더라도 다양한 곳에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도 이때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신혼의 한 80%는 아마 전월세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대부분 부모님 사는 집 옆집, 옆 동네에 집을 얻으시는데 그걸 떠나서 전혀 다른 지역, 내가 만약에 서대문구 살았다면 뭐 신도시로 갈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내가 서대문구면 강동구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송파구로 올 수도 있고 강석으로 올 수도 있고 지역을 좀 바꾸셔서 스타트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동산에서 참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요. 정말 입지가 너무 뛰어나고 내재 가치가 뛰어나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물론 그 지역들이 조금씩 바뀔 수는 있는데
근데 정말 여기는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가 체득을 해야 되는데 평생 본인들이 살던 지역에 살다 보면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내가 살아서 익숙한 것과 투자 가치가 있는 것과 비교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결혼 초기에는 기존에 본인들이 살던 지역을 과감히 떠나서 새로운 지역으로 한번 옮겨가서 시작을 해봐라. 그게 어느 지역을 하나 제대로 파악한다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직접 내 집 마련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30살, 35살 전세집 구할 때부터 이런 치밀한 계획하에서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첫 아이를 낳고 유치원 보내다 보면 38에서 43살 이 정도까지 초등학교 입학하면 이제는 전세도 쉽게 이사를 막 다닐 수 없는 시기가 옵니다. 첫 아이가 생기고 초등학교 입학하면 그때부터는 이사의 빈도가 줄어들고 간헐적으로 이사를 하죠.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요즘에 영끌이라는 표현도 하지만은 이때 내가 좀 가진 돈이 많지 않아도 대출을 충분히 일으켜서 내 집 마련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때 첫 내 집 마련에 도전하는 시기가 이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 우리가 40대 50대 중고등학생을 부모님을 자녀를 두게 되면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사를 다닐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 전학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큰 어떤 부담감들을 부모님들이 느끼지 않거든요. 근데 자녀분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에 들면 그 지역의 붙박이로 살기 시작합니다. 쉽게 지역을 갈아타지 못해요. 그리고 지역에 정착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 첫 갈아타기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신혼 때 30대 후반에 첫 내 집 마련하셨다면 이때 내가 중고등학교 적어도 6년 이상을 거주할 갈아탈 지역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때부터는 소형 평형대가 아니라 우리가 막 흔하게 알고 있는 30평대, 좀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40평대까지 40대, 50대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 갈아타기를 잘 하시면 그 자산이, 부동산 자산이 정말 좀 다른 분보다 많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겁니다. 40대, 50대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나면 드디어 이제는 어느 지역에 또 붙박이로 있을 필요가 없는 시기가 다가오고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은퇴 시기, 우리가 50대 중반과 65세 이 사이에 마지막 갈아타기의 시작이 오는 것이죠. 근데 이때는 40대나 50대까지는 우리가 오랫동안 내가 정착할 지역에 살고 그 다음에 가족 수가 늘어남으로써 여력만 된다면 중대형 평수로 가고자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이때는 이제 자녀들이 대학도 가고 아니면 빠른 자녀들은 출가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50대 65세 때부터는 마지막 갈아타기 시기가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30대 집을 삽니다. 40대에서 50대 사이에는 중대형 평형대로 갈아타기 위해서 이 첫 번째 갈아타기를 엄청나게 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것이 끝나고 나면 내가 이제 나의 은퇴 어떤 삶의 스케줄에 맞춰서 마지막 갈아타기의 시기가 오는 거죠. 이때는 지역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 교육이 끝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꼭 학군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학원이나 이런 것들을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40평대면 조금 타이트하게 좀 중소형으로 다시 한번 갈아탈 시기가 온다라는 것이죠. 이때가 인생의 2막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나의 부동산 자산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리모델링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 고민에 맞춰서 마지막 나의 보금자리가 정착되는 그 시기가 온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생애 주기가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전세나 월세로 시작해서 중소형 아파트, 그 다음에 중대형 아파트를 한번 갈아탔다가 은퇴 시기에 맞춰서 이걸 평형을 낮출 수도 있고 지역을 변경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세 번의 어떤 시기가 온다라는 것, 부동산 생애 주기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런 시기가 오는데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거는 우리가 부동산 은퇴 설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인생이 임하기 시작되면서 나의 부동산 자산을 어떻게 하느냐 요 기준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나의 부동산 자산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방향성은 앞으로 계속 강의할 내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부동산 생애 주기에 맞춰서 나의 부동산을 잘 갈아타면 다른 사람들보다 뭐 여유자금이 많아서 뭐 따로 더 많은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저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평균인이라고 생각하고 요런 자기가 살 집을 평균적으로 갈아탔을 때 요 어떤 생애 주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강좌에서도 우리 은퇴 생활의 노후자금 중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택연금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60대에 갈아타는 이 아파트는 단순히 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주택도 투자 개념도 매우 중요하지만 나의 평생의 어떠한 삶을 안정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후에는 우리가 단순히 내 집을 갖고 있다는 것은 투자 개념뿐만 아니라 노후에 가장 중요한 주거의 안정 개념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집 마련의 부동산 자산 리모델링의 첫 시작은 부동산 자산 리모델링의 첫 주춧돌은 내가 평생 안정되게 노후를 보낼 수 있고 주거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뉴스를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부동산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 부동산 세금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설프게 내 집 마련을 언제라도 팔 것 같은 집을 갖고 있다면 이게 순서가 바뀌거나 아니면은 내가 내 집 마련 해놓고 다른 걸 잘못 사서 사는 순서가 바뀌거나 파는 순서가 잘못되면 예측하지 못한 엄청난 세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 팔기만 잘못했을 때 세금으로 자산이 잠식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까?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문제 있고요.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취득세 중과 부분이 있습니다. 취득세가 주택이 한 채일 때는 정상적인 세율로 받지만 주택이 두 채 이상 됐을 때는 8% 중과를 받아요. 세 채일 때는 12% 중과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 목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한 채 갖고 있는데 누가 좋다고 해가지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산다든지 이런 주택이 들어가는 다세대 주택 조그만 거 산다든지 이런 걸 할 때 사는 순간 세금이 굉장히 중과가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자산 리모델링 할 때는 내가 평생 안정적으로 주거의 안정을 끌어다 줄 내 집 마련은 붙박이로 놔두고 이거를 세금 문제 없이 사고 팔 수 있는 거는 별도로 세팅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평생 살 내 집 마련을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한다면 뭘 매수해야 될지, 판다면 파는 순서는 뭐가 돼야 될지, 이제 이 관점만 매우 중요하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앞으로 제가 계속 강의하게 될 거는 거주의 안정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이거는 절대 파는 매물이 아닙니다. 절대 팔지 않고 나머지 나의 은퇴 자금을 어떻게 더 부동산으로 취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얹어서 앞으로 쭉 강의를 진행해 갈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60대 후반에 갈아탄 마지막 주택은 나의 주택연금의 재원도 돼야 되고요. 나의 평생을 지켜줄 거주의 안정도 지켜줄 내 집 마련이라는 겁니다. 엊그저께 어느 고객이 오셨는데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딱 두 분이 사시는데 서울 지역의 40평대 아파트를 갖고 계세요. 그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사위나 조카, 손주들 오면 그래도 집에서 자고 가고 그래서 항상 넓은 집이 필요하다. 근데 그런 세상도 이제 지났다라고 본인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지났냐? 요즘에는 집에 방문해도 자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분만 살 안정된
똘똘한 주택 한 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자녀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은퇴 이후에 단둘이 남게 되는 부부의 생활 공간만 생각하시고 최종적인 나의 그 주거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60대 중후반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는 것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